안녕하세요, 떼부자예요. 웨딩 영상 제작 일을 10여 년 정도 해보니 정말 다양한 웨딩 영상 작가분들을 만나보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프리랜서나 알바로 촬영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보았어요. 바쁜 촬영 중에는 말을 걸면 실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유 있고 또 상대 작가님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수다 파티가 벌어지죠. 그게 또 현장의 재미인 것 같아요. 딱 두세 마디 정도만 해보면 이분이 대표인지 실장인지 프리랜서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표님이 아니라면 저는 꼭 본인이 창업을 하셔서 오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유인즉 촬영비만 받으면 전체 수익의 3분의 1도 못 가져갈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주말 일정을 통으로 비워내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편집을 직접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편집을 해봄으로써 촬영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웨딩 영상 작가가 편집을 진행해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업체만의 색깔,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웨딩의 식수는 대부분 비슷해요. 수도권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지방 예식도 신랑 신부님이 서 있는 위치와 패백할 때 식수만 조금 다르지 그 이외에는 똑같다고 보셔야 해요. 그러니 웨딩 촬영의 포인트도 거의 비슷하고 1년 정도 촬영 경험이 쌓이면 어떤 웨딩홀이든지 호텔이든지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촬영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단점으로 비슷비슷한 영상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신랑 신부님에게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 편집으로 웨딩 영상의 분위기를 타 업체와 차별화 포인트를 많이 주는 전략으로 활용이 되어요. 촬영 기술이야 어차피 거의 차이가 안 나요. 1인 2캠 기준으로요. 하지만 새로운 촬영 포인트가 생겨도 금방 서로 카피가 되면서 곧 나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벤치마킹이 굉장히 활발해요. 해외 웨딩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정보들을 거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편집으로 우리 업체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편집을 직접 해보고 나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벤치마킹을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지만 조금씩 일을 하면서 바꿔가는 걸 추천드려요. 즉 사업을 우선 시작하고 조금씩 바꿔야지 나만의 영상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절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완성하고 시작하려면 제풀에 지쳐서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작하고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색, 자신만의 느낌을 찾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촬영할 때 보완사항이 편집을 하면 보여요. 촬영만 할 때는 모르는데 확실히 편집을 하면 촬영자의 실수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편집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실장님 촬영본에 대해서 대표님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촬영 컷을 보면서 편집을 해야 하다 보니 그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요즘 많이 쓰는 소니 S3 같은 플래그십 바디는 상관이 없지만 보급형 기기인 M3를 쓸 경우에는 녹화 딜레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딜레이로 흔들리는 영상이 녹화되기도 해요. 그런 흔들림이 없게 녹화가 되어야지 편집할 때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완성도 높은 영상의 기본인 촬영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편집을 해보면서 나의 촬영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촬영 이후에 완성본을 내기 위해서는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고객님에게 발송까지 해야지 한 사이클이 끝이 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완성본을 만들면서 고객과 소통을 계속해야 해요. 전업 작가님뿐만 아니라 부업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다 겪어야 하는 일이고 클레임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촬영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촬영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편집을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촬영본만 보면 정말 이렇게 촬영해서 어떻게 저런 영상이 나올까 싶은 대표님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편집에서 기가 막히게 영상을 뽑아내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 시 편집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고 편집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편집 영상을 많이 봐야 해요. 즉 벤치마킹할 웨딩 영상 콘텐츠가 항상 유튜브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정말 편리한 시대 같아요. 세 번째로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세요.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쉬워요. 물론 무료 프로그램들도 찾아서 하면 되지만 차라리 적은 비용을 내더라도 강력한 어도비 라인업을 전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어도비에서 돈 받은 건 1도 없지만 어도비만의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대학생 할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도비 프로그램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월 1에서 2만원 수준의 말이죠. 다만 그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A.KR, 즉 대학생 메일 계정이 있어야 해요. 수소문을 구해야죠. 월 6에서 7만원 내야 되는 걸 월 1, 2만원에 구해서 쓸 수 있는데 차후에 업체 규모가 커지면 돈 낼 거 다 내야겠죠. 우선 시작 단계에서 저렴하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어도비 자체가 개인들이 쓰는 거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리즈처럼 개인이 많이 써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사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느낌이 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는 불법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할인받아 구독해서 쓰는 서비스니 대학생 할인 초반에 받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상업적으로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면 정식 제품을 써야겠죠. 불법화라고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세요. 자, 이상으로 웨딩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편집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프리랜서 분과 실장님들이 편집을 하기 싫어서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정이가 있겠지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한 단계만 넘었으면 보다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떼부자는 영상 편집을 꼭 해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웨딩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1인 2캠 기준으로 챕터별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에요.